네, 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용신의 종류와 그 다음 그 용신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조건에 놓여 있을 때 그 용신이 파워풀한가에 대한 그 조건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이제 용신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 나갈 텐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첫 번째 억부 용신에 대한 것들 영상을 따로 별도로 만들고요. 두 번째는 통관 용신에 관련된 사주들을 모아서 통관 용신에 대한 사주를 한번 우리가 용신을 잡아보는 거로 하고요. 마찬가지로 병약 용신, 그 다음에 조후 용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격이라 그래가지고 전왕 용신, 요 네 가지는 우리가 내격에 한해서만 이렇게 우리가 용신을 잡을 수 있고, 전왕 용신은 요 네 가지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가령 뭐 일행득기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종제격이라든가 뭐 종광격이라든가 뭐 이러한 특수한 사주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외격이라 그러죠. 특수격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러한 사주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사주 8글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주 8글자를 갖다 운행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한 나라에 재상을 지명해 가지고 실질적인 일은 재상이 다 일을 하듯이 사주 8글자에서 용신이라는 거는 나를 대신으로 해서 재상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오행을 우리는 용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건이 있겠죠. 저 용신이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뭐 용신이 뭐 암합하고 있다, 혹은 용신이 병이 들었다, 뭐 이러한 것들은 그 일간에 맞게 용신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용신이 힘이 있다, 없다. 물론 용신이 힘이 있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간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용신은. 그리고 지지로 오는 것보다 청간으로 오는 게 좋죠. 우리가 청간과 사주 8글자 중에서 청간과 지지를 봤을 때 청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정신을 의미하는 거고, 신념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길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청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팩트,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현장을 얘기하는 거죠. 금묘화실로 본다면 초년, 중년, 장년, 노년, 우리가 그 시기에 맞는 팩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된다라는 건 지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용신이 힘이 있으려면 일단은 일간 옆에 있는 게 좋죠. 특히 월간에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월간에 없다면 그래도 지지로 오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간혹 이제 다른 영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용신 관련된 어떤 사람들 글 쓰는 거 보면은 용신을 사주 내에서 찾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틀린 겁니다. 용신이라는 거는 사주 내에서 잡는 거예요. 사주 외에서 갑자기 어느 날 오행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내가 용신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쓰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전 없다고 봐요. 나한테 편리한 거, 내가 써봤던 거, 뭐 그러한 것들이 용신 1순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나한테 없는 오행이 갑자기 대운에 들어와서 그게 용신으로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간이라고 하는 거는 일간을 중심으로 한 내 생각, 내 의지, 내 신념과도 같은 거고,
그 다음 지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주 내 천간에서 고르되 일간과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천간으로 들어와 있어도 지지에 통근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지에 통근이 돼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야 용신이 힘이 있고, 통근이 됐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실현이 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목표가 지지, 현실 세계에 실현이 된 거를 사주 용어로 통근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지도 합이 돼 있거나 삼합이 돼 있거나 육합이 돼 있거나 방합이 돼 있어도 그게 천간으로 합이 돼 가지고 변한 오행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육합이 됐는데, 지지에서 육합이 됐는데 가령 묘와 술이 합이 됐는데 천간에 화가 없다면 그거는 합거라 그래가지고 실현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발현된다 그래서 내가 그게 좋은 거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신을 잡는 기준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천간에 있는 게 좋고요. 천간에 있어도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걸 전문용어로 우리가 통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로 용신이 들어와도 그 기운이 하늘에 투관되어 있으면 더, 같은 세력이 하늘에 천간에 있으면 더 좋다. 그러면 그 용신은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신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장간에 들어와 있을 때, 가령 뭐 진토 속에 을개무가 있다면 우리가 을목을 용신으로 본다 그러면은 진토 속에 있는 을목을 용신이라고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장간에 있는 건 우리가 토 속에 있는 을목이 용신이라면 이 용신이 투관대 올라가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진토는 충을 하거나 혹은 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 땅 속에 있는 지장간들이 투관대 올라갔을 때 용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사주에 어느 형태로 있고 일간에 얼마만큼 좋은 조건으로 근접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잘 못 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조우용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우용신은 너무 추워서 온화한 어떤 난로가 필요한 사주라든가 혹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에어컨이 필요한 그러한 사주가 있죠. 조건은 조우용신을 쓰는 조건은 무조건 일단 일간이 신강하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우용신을 잡을 때는 일간을 어떻게 한다? 부조하든지, 또 일간이 너무 세도 억제해가지고 일간을 중화시킨 다음에 조우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용신을 잡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용신을 잡는 게 어렵다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일간인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용신의 종류, 그 다음에 용신이 일간에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용신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느냐, 그러한 조건들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내일서부터는 사주 8글자를 적고 직접 여러분들과 같이 용신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 조우용신, 전황용신은 이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께 영상을 올리면서 같이 용신을 잡는 방법을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